자, 교수님 하나 둘 셋.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나라 부동산으로 그 투자하시고 뭐 부동산 경력이 20년을 넘으신 우리 교수님을 한번 모시고 요즘 강력한 정책으로 인해서 투자하는데도 계속 꺼림칙하고 찝찝해하고 이러지만 우리 여기 교수님께서는 그 와중에도 틈새 시장의 대가십니다.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이런 데도 전문이시고요. 오랫동안 또 감정평가도 하시고 여러 가지를 갖다가 미분양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갖다가 다양하게 부동산이라 하면 두 번째 쪽으로 서러우신 분을 오늘 모시고 이번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강력한 정책 속에서도 계속 투자를 유도하시고 그 다음에 그 투자 속에서도 우리가 자산 관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틈틈이 꾸준하게 하시는 분을 오늘 특별히 모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교수님 모시기는요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사실상. 근데 제 부탁 교수님 오늘 제 부탁이 있어가지고 오셨죠? 맞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어쨌든 뭐 교수님 저 얼굴 보고 오셨다 보니까 제가 진짜 어떻게 교수님한테 대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교수님 간단하게 교수님 소개 좀 할게. 예. 현재 이제 부동산을 이제 투자, 중개, 컨설팅을 이제 한 지는 한 20년 정도가 넘은 것 같고요. 저도 이제 부동산 투자자로서 성장을 이제 해왔기 때문에 우선 이제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요소를 많이 봅니다만 이거는 나중에 차차 이야기를 이제 하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좀 남겨두기로 하고 현재 제 소속은 미국 사우스웨스턴 캘리포니아 유니버시티 대학을 지금 이제 거기서 이제 교수를 맡고 있는 이강재 교수고 이제 부동산학 박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간단하게 할 얘기가 굉장히 많으신데 간단하게 해주시네. 예. 아유 간단히 하죠. 참. 그래가지고 교수님 소개가 다 되겠습니까? 교수님 소개하려도 한 10분 이상 걸리잖아요. 아마 10분은 넘게 걸릴 것 같아요. 그래? 보통 이제 20년 정도 하면서 한 특강을 한 1000회 이상. 그 다음에 이제 컨설팅 건수 역시 한 1000회 이상은 되는 것 같고요. 주로 이제 컨설팅 파트라든지, 주로 강의, 그 다음에 주로 이제 현장 답사, 이런 쪽으로 이제 두루두루 좀 활동을 많이 한 편이기 때문에, 이력을 적으라고 하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 존경스럽습니다. 자, 교수님 요즘 강력한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사이에도 교수님은 계속 그 틈새 시장이 항상 모든 게 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틈새 시장은 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이제 정부에서 지금 이제 하고 있는 내용들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동산 정책이 지금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이번 정부의 정책은 이제 수요자를 위한 수요 억제 정책이 지금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 정책을 제대로 지금 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서울이 그 전국의 가격을 주도하는 곳인데, 그렇죠. 박원순 시장이 있을 때부터 재개발 재건축에 관련된 강력한 규제 때문에 문재인 정권이 바뀌고 나서도 어느 정도 규제를 좀 많이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제들이 자칫 이제 성공이 되면 다행인데 여태까지의 이제 부동산 정책은 이제 어느 정도 가격을 안정화시키지를 못하고 오히려 엇박자가 나는 이런 정책들이 엇박자가 나는 정책들이 많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책을 보고 주로 이제 투자를 많이 하는데 과연 이러한 정책들이 실효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지속성이 얼마만큼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파괴력이 얼마만큼 존재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이제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대통령의 공약 사항과 지금 이 현 정부가 나아가고 있는 이 방향과 일치할 수 있는 뭔가의 시장이 없을까? 별도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권이 들어보더라도 이 정권과는 상관없이 기존의 행정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행정 계획에 따른 이러한 투자 방법, 이러한 것들은 어느 정도 이제 규제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이러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교수님은 그 빈틈 시장을 정책이나 그 다음에 정책이 바뀌더라도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는 그런 투자 전략을 항상 연구하신다 그 얘기시네요.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파트라는 이제 갭 투자 부분이 굉장히 많이 성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정부에서는 네. 갭 투자자들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네. 많은 규제 정책을 쌓고 있는데 네. 특히 이제 최근에 나온 임대차 3법에 의해서 네. 좀 더 이제 전세난을 좀 가중시키고 네. 또 전세난이 가중이 되기 때문에 매매가를 상승시키는 이러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러한 그 정부의 정책도 어느 정도 실효성 부분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현재 잘 사용하지 않는 이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사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이제 공적 자금에 대한 활용에 대한 투자 방법 이러한 것들은 상당히 좀 틈새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이번 정부의 정책도 실현하는데 간접적인 보조자 역할을 하면서 개인 투자자는 투자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러한 윈윈 전략의 투자 방법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럼 교수님 결국 그 공공을 활용한 투자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또. 그렇죠. 아. 공공기관에 지금 예산이 많이 편중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가장 많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도시재생 파트가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 그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좀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저도 역시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세를 이렇게 딱 만들어 놓으면 예. 임대 상품을 만들어 놓으면 가격이 전세 가격에서 매매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를 정부에서 모르지 않았을 텐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우선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이 2년에서 이제 4년으로 늘어나면서 여기에 대한 부작용이 집주인이 한꺼번에 이제 가격을 올릴 수 있다. 이런 부분이었고 정부의 생각에서는 조금만 더 한 바퀴만 돌게 되면 분명히 이제 3기 신도시 공급 물량과 정부에서 말하는 이제 공공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공공 주도 재개발 재건축 이 파트에서 물량이 이제 같이 쏟아져 나오는 그 시기가 되면 어느 정도 부동산은 단기적은 아니지만 한 중기적으로는 안정화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 생각은요 이랬거든요. 그 3도시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 3080 그 대책이 또 나오고 나서 공급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 그 임대차 3법을 했었으면 좀 이런 부작용이 좀 막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임대차 3법이 너무 급작스럽게 진행이 되다 보니 시장의 혼선을 그 많이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쉽게 해서 순서가 좀 바뀌었다. 예, 그렇게 생각하죠. 공급이 이제 우선화되면서 공급을 조금씩 늘려나가면서 임대차 3법이 나왔으면 순서적으로도 굉장히 좀 다양한 일이었는데 임대차 3법이 먼저 나오면서 가격을 좀 부추기는 역효과가 발생되었지 않느냐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봅니다. 네,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전세시장 또 얘기를 좀 해주시면. 우선 이제 도시재생 같은 경우는 상당한 금액이 지금 이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이 되었고 각 지자체별로도 도시재생 활성화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지금 이제 예산을 가져가고 있는데 개인이 하는 이제 도시재생과 그다음에 지자체의 용역에 의해서 이제 도시재생을 하는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도시재생 활성화 선도구역이라든지 도시재생 정진사업구역이라는 것은 이제 그러한 용도 지역과 지구를 정해서 미리 지자체에서 쓰여진 예산에 의해서 지금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개인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없을 것 같고요. 물론 있긴 있습니다. 좀 이따가 설명을 할 건데 이제 개인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요자 중심형 도심 재생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형 도심 재생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제 지금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공유 경제가 그 중에 하나인데 쉽게 말하면 코워킹이라고 합니다. 공유 오피스라든지 이제 공유 창업이라든지 뭐 공유 쪽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건물 면적에서 일정 부분을 차지하면 이제 허그라든지 주택 이제 도시 기금이죠. 이쪽에서 70에서 약 한 80% 정도의 총 사업비에서 대출을 해주는 걸로 개인 부담이 이제 20-30%밖에 들지 않기 때문에 적은 자금으로 쉽게 그 대출을 받으면서 저금리죠. 1.5%입니다. 만기 일시상환, 이자만 내는 만기 일시상환이면 또 1회 한해서 연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10년 정도 이 금액을 사용을 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 자금, 그 다음에 건설 자금, 리모델링 자금, 뭐 모두가 다 나눠져 있는데 이 부분만 잘 활용을 하게 되면
초반에는 투자자들이 자기 돈이 들어가지만 네. 나중에 이제 건물을 짓고 나면 건물의 가치가 상당히 많이 상승이 되기 때문에 보증금 월세가 또 올라가기 때문에 그 보증금을 받은 것을 자기 초기 투자 자금으로 회수를 해버리고 저금리로 받고 있는 1.5%와 또 월세 수익이 1.5%가 훨씬 남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좀 많은 수익을 향유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약간 장기적인 측면의 투자라고 보시면 될까요? 이제 꼭 장기적이라는 부분보다는 단기 매매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거. 매매로 네. 그런 저 장기로 중기로도 보긴 보지만 그런 이제 단기로 매매도 이제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렇죠. 예. 그 10년이라는 이제 기간 동안 이제 이분이 건축주가 계속 이제 운영을 하라는 뜻은 아니고 뭐 임대를 주면서 이제 고수익을 또 챙겨가면서 아무래도 이제 리모델링이나 신축이 되게 되면 옆에 낡은 그 노후화된 상가와는 좀 질적으로 많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지. 좀 상당한 수익이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또 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서는 행정 계획으로 10년 단위로 각 시마다 도시 기본 계획을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 기본 계획은 10년 단위로 작성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단기 계획이 아니고 중장기 계획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길기 때문에 중간에 한 번쯤 수정을 해주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5년마다 한 번씩 그 타당성 검토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뭐 용역 계획을 하고 공고공람을 하고 이제 결정 고시가 되는데 보통 이러한 과정들이 전체 5년 중에서 한 3년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2년 정도만 빼고 나면 이 3년 동안에 길을 기울이면 되지 않을까. 그 중에서 용역 업무에 대해서는 이제 일반인들이 참여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결정 고시가 되더라도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없고, 유일하게 14일 동안의 공고공람 기간에는 참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용도 지역이 상향되는 지역, 뭐 예를 들면 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3중 일반 주거 지역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넘어간다든지, 그 다음에 준주거 지역에서 상업 지역으로 넘어간다든지, 이럴 경우서는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도 상당한 메리트가 있고요. 특히 이제 3중에서 준주거지로 넘어갈 경우서는 1조권 4선 제한 자체도 폐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렴하게 3중 일반 주거지역을 만일에 예를 들어 사서 준주거지로 용도지역이 이제 변경되고 나면 그때 그에 맞는 신축 행위라든지 리모델링 행위가 수반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85개시가 5년마다 전체 도시를 만약에 바꾼다고 하면 1년에 약 한 17개의 시가 이제 그 도시 관리 계획이 변경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 중에서 이제 용도 지역 지구의 지정 및 변경이라는 이 파트가 좀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요. 또 용도 구역의 지정 및 변경이라는 게 있는데 특히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개발 제한 구역의 해제 부분이 좀 우리 일반인들이 쉽게 좀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하는 개발 제한 구역의 해제보다는 한 필지라든지 두 필지 등 단절되어 있는 이러한 토지들이 주 타겟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수님, 그 기본 계획은 지자체별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 체크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관리계획 같은 경우들은 5년 단위로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 도시계획과에 전화 문의를 해서 파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뭐 변경되고 뭐 시행 안 되고 하는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종상향이 되는 부분에서는 이의신청거리가 많이 없고요. 종하향이 되게 되면 이의신청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그리고 종상향이 되는 공고공람이라 하더라도 한 85%에서 90% 정도가 어느 정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확률적으로 상당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또 뭐가 둘, 셋! 아이.